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죠. 드디어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왔다 하면서 주가는 오르고 국채 금리는 내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사실 파월이 던진 메시지를 뜯어보면 단순한 인하 신호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 연설은 환호할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의 경고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호재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달랐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단어 하나의 차이 작년, 올해. 작년 잭슨홀에서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확정적이고 단호했죠. 시장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The balance of risks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 즉, 위험의 균형이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may입니다. 작년엔 한다, 올해는 할 수도 있다. 조건부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시장은 그걸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인 건가요? 첫째, 파월이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직접 꺼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작년 연설 이후 실제 정책이 바로 움직였던 경험이 시장 기억에 남아 있었죠. 셋째, 시장은 늘 자신들이 원하는 쪽, 즉 금리 인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뒤에서 보실 노동시장, 관세, 중립금리 관련 언급도 시장이 오해할 여지를 만든 요소였어요. 이 노동시장 기묘한 균형. 파월은 노동시장을 두고 A curious kind of balance, 기묘한 균형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고용이 줄면 수요가 약해졌다는 뜻인데 지금은 수요도 둔화, 공급도 둔화라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 공급이 줄었을까요? 바로 이민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부족한 일손을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안전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겉보기엔 실업률이 낮아 안정돼 보이지만 균형이 튼튼한 게 아닙니다. 작은 충격만 와도 실업률이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튈 수 있다는 경고가 바로 기묘한 균형이란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취약한 구조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시장은 이 메시지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를 연준이 인하 명분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곡해한 거죠. 사실은 불안정 경고였는데 시장은 인하 쪽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참 물가. 관세 정말 일회성일까? 물가에 대해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one-time increase in the price level. 일회성 물가 상승.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지속적 인플레이션으로 번지게 두지는 않겠다. 즉, 관세발 충격은 일회성이고 연준이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심이 되는데 정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관세는 특정 품목 가격만 한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품 완제품 유통 서비스로 누적적 증가가 일어나죠. 특히 중국 같은 큰 상대국에 붙는 관세는 일회성이라기보다 단계적, 지속적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또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서비스 물가까지 퍼질 수 있죠. 연준이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관세라는 건 정치 변수라 연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회성 발언은 경제 진단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인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주문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긴장감을 느껴야 합니다. 파월의 말과 현실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 발언을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 인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어요. 차 중립금리 새로운 기준선. 이번 연설에서 가장 큰 함의는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The neutral rate of interest may be higher than previously thought. 중립금리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과열도 침체도 아닌 균형을 이루는 금리입니다. 브레이크도 엑셀도 아닌 중립기어라고 생각하면 쉽죠. 2010년대 초저금리 시대 중립금리는 명목으로 약 2.5%였습니다. 왜 그렇게 낮았을까요? 출발점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어요. 주택시장이 붕괴하자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양적 완화 QE에 나섰었죠. 돈은 풀렸지만 그 자금은 실물보다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 들어갔어요. 자산 가격은 빠르게 회복하고 치솟았지만 실물 경제는 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죠. 소비와 투자는 부진했고 임금도 정체됐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업들의 현금 쌓기 같은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즉, QE는 자산시장을 살렸지만 실물은 정체된 채 저금리가 장기간 고착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싸게 빌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은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렸고, 이민은 줄어 노동 공급이 부족하고, 리쇼어링과 반도체, 에너지 전환 같은 대규모 투자 수요가 생겼어요. 돈의 균형점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파월은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 추정치를 종합하면 실질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대략 0.3%에서 많게는 0.5% 가까이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뉴욕 연준의 추정 모델에 따르면 명목으로 대략 3% 안팎이 새로운 기준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이 발언을 중립에 가까워졌다를 곧 낮춘다는 단순 해석으로 연결하는 것 같아요. 파월이 말한 새로운 기준점이라는 함의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오결론 전환점 위에서의 연준. 그럼 오늘 해주신 이야기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요점은 단어 하나 차이, 확정이 아니라 조건부, 노동시장, 겉으론 안정, 속은 불안정, 관세, 일회성이라는 말과 달리 누적 충격 가능성, 중립금리, 초저금리 시대의 2.5%는 유물, 새로운 기준점은 3% 안팎 예상. 파월은 결국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을 에둘러 한 것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파월의 발언은 단순히 돈을 싸게 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중립금리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죠. 그리고 시장 기대처럼 인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또 별개입니다. 특히 파월이 관세 충격은 가격이 한번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누적적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바로 이 불일치 때문에 정책 경로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의 환호와 실제 메시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잭슨홀 연설의 핵심입니다.